안녕하십니까. NORMS의 배강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열 전달 결과를 이용해서 열응력 구조 해석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많은 문제, 즉 기계 부분 쪽에 보시게 되면 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동반을 하게 되면 앞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재료가 온도에 따라서 팽창을 하게 된다.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그래 팽창을 하게 되면 길이가 변하게 되겠죠. 그럼 길이가 변하게 되면 기계 구조물은 그 길이가 상온에 맞추어서 이제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고 조립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온도가 상승을 해서 재료가 팽창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이 단품 부품 간에 서로 이제 접촉이 생긴다든지 마모가 서로 양쪽으로 미뤄져서 마모가 발생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온도를 수반하는 문제라면 필히 열 전달 해석을 통해서 소재의 온도 분포를 확인을 하시고 그 이후에 그 온도 결과값을 가지고 구조 해석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도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거 스테디 스테이트 서머를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서머를 위치시키시고, 그 다음에 구조 해석, 스태틱 스트럭처를 있습니다. 구조 해석을 위치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오메타리를 서로 공유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열 전달 해석에서 나온 결과값을 구조 해석의 초기 조건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열응력 열 전달을 진행한 이후에 온도에 따른 변화량을 고려한 구조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 할 게 이 엔지니어링 데이터입니다.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물성치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보는 것보다는 물성치가 조금 다릅니다. 그죠? 어제는 밀도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오늘 열 전달 스테디 스테이트 서멀 쪽에 엔지니어링 데이터는 동일한 이 구조강, 스트럭처 스틸이 되겠죠. 구조강이라도 서멀 컨덕티비티, 열 전도 계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료 고체에 나타나는 현상은 열 전도입니다. 전도 현상으로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 계수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온도가 어느 부분으로서 얼마만큼 온도가 많이 전달되는지 그걸 나타내는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 해석에 대한 물성치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어제 보신 바와 같이 density, 그 다음에 연계수. 자, 지금은 온도에 따른 이 재료의 변형을 고려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필히 있어야만이 열응력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 값들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제 지오메타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New Space Claim Geometrary에 들어가셔서 지오메타리 형상은 간단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형상을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떻게 열응력 해석을 진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모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저는 직경이 50mm이고, 그리고 풀로 당겨서 100mm 자,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닫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지오메타리는 왼쪽에 이 열 전달 스테디 스테이트 서멀에 해석한 지오메타리와 스태틱 스트럭처의 지오메타리가 동일하게 공유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는 지오메타리를
원으로 했는데 여기는 사각으로,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동일한 지오메트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동일한 형상이고 동일한 좌표에 있다면 물론 이 지오메트리가 두 개 공유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해석을 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지오메트리를 항상 동일하게 좀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델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모델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열전달 해석을 위한 이 조건이 조금 이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전달 같은 경우에는 열전도 방정식을 가지고 수학 미분을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데미지를 얼마나 받는지 그런 부분을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 시간은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됩니다. 또한 열전달만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온도 분포만 계산합니다. 따라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얘의 구속 조건은 줄 필요는 없습니다. 고정 조건은. 그래서 온도 조건만 저희가 주도록 합니다. 자, 윗부분부터 쭉 내려오셔가지고 지오메트리 한번 확인을 합니다. 스트럭처 스틸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쉬로 갑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제너레이트 메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메쉬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데 메쉬를 조금 더 촘촘하게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사이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징에 가시면 지금 레졸루션이 2로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가 2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3이나 4로 바꿔 보시면, 그리고 나서 다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격자가 조금 더 많아졌죠. 많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격자는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격자에 따라서 해석 결과 값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격자가 좋으냐는 실제 해석자가 경험을 통해서 또는 아니면 격자를 우리가 관심 영역의 값을 확인을 하고 그 값의 변화를 격자에 따라서 격자의 수에 따라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격자를 조금씩 증가시키면서 우리가 관심 영역의 결과값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 결과값이 일정한 비율로 유지가 된다 하면 더 이상 격자는 많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격자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해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해석의 목적은 실제 제조하는 데 대비 해석 시간을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좀 세이브를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해서 테스트하는데 하루가 걸리는데 해석을 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해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험입니다. 너무 촘촘한 메쉬를 사용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디폴트 되어 있는 메쉬를 사용해서 해석 결과를 진행한 후 그 결과 값이 실제 항복 강도나 또는 구조 안전성에 아주 좀 데미지를 미칠 것 같다라는 건 응력값이 크게 나오면 그때 이제 조금 세분화해서 해석을 진행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품 형상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아주 복잡한 형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건을 주고 하더라도 계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자를 많이 주고 계산을 진행을 했는데 계산이 안 되고 에러가 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결과값의 정확도를 떠나서 러프하게 간단하게 격자를 생성을 해서 그 격자를 가지고 해석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품이지만은 이 조립품에 가게 되면 서로 간에 접촉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향후 시간에 이제 그 부분도 언급을 할 건데 그 접촉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접촉 조건이 잘못되게 되면 해석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조금 러프한 메쉬를 가지고 해석을 진행해서 해석이 잘 진행되는지 확인을 한 이후에
이제 격자를 조금 더 조밀하게 주고 해석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격자가 생성되었으면 이제 steady state sum을 놓습니다. 자, sum을 놓으면 줄 수 있는 조건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temperature를 줄 수 있고 convection, radiation.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온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온도가 바닥에서는 22도 저희가 온도를 주고, 그리고 이 상부에서는 우리가 뭐 100도 정도 온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진행을 하면 120도와 100도 사이의 온도 분포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썸머의 템퍼러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브를 누르도록 솔브를 누르기 전에 이 솔루션으로 가시게 되면 이 솔루션 탭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만약에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솔루션 탭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어라는 게 있는데, 이 코어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CPU의 코어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코어가 100% 다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어 수에 대해서 한 70%, 80% 정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브를 눌러서 계산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아랫부분에 이제 계산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한 형상이라 금방 계산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이 진행되는 과정은요, 솔루션 인포메이션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솔루션 인포메이션에 계산되는 과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산 중간에 에러가 발생을 했다 하면 그 에러 메시지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에러가 발생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 에러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가 100도고 밑에가 22도 이렇게 온도 분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온도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구조 해석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온도 분포를 가지고 구조 해석을 진행하기 이전에 저희가 준 조건이 이게 온도 조건인 거죠. 여기 컨벡션 조건도 있습니다. 그 컨벡션이라는 것은 대류입니다. 실제 대류 열 전달은 유체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준 이 100도씨 온도를 주는 거랑 외기가 100도씨의 공기가 있는 거랑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 한번 기회가 되면 조금 지금 한번 확인해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템퍼러처 저희가 100도 된 걸 일단 스프레스를 시키고 그 다음에 컨벡션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을 선택을 하고 이게 온도를 100도씨, 여기 보면 그 앰비언트 템퍼러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고 필름 코에피션트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단위를 메타로 바꿔 가지고 뭐 10와트 per 메타 제곱도시. 그래서 이 단위 면적당 1도씨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10와트 정도 열량이 공급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외기에서 고체로 전달할 수 되는 이 대류열 전달 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류열 전달 계수를 적용을 하였고 그 위쪽에 부분에 이제 공기가 접해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라고 어떻게 인식을 시켜주느냐, 그건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체에 따라서 그 유체가 이동을 하고 그 이동을 하는 데 따라서 여기 보시면 필름 코에피션트라고 있는데 이게 대류열 전달 계수입니다. 이 대류열 전달 계수의 값이 다 틀립니다. 그 값을 가지고 저희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해석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저희가 온도로 조건을 줬을 때는 100도에서 22도로 해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보시면 상부에 100도의 공기가 있지만은 실제
공기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지 그 온도가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 100도씨의 대류 열 전달 계수 10W/m 제곱도씨를 가지고 있는 유체가의 열이 전달되었습니다. 그 열이 전달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윗부분의 온도는 23.268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석을 진행을 하실 때도 실제 외부에서 100도씨가 바로 가열이 되는 건지 아니면 100도씨가 아니고 분위기의 온도가 100도씨인 건지 그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컨벡션 쪽은 서프레스를 시키고 템퍼러처를 가지고 일단 계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도하고 100도씨로 온도 분포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열응력의 구조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도는 이렇게 22도에서 100도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no 와이어프레임 하시면 뭐 와이어프레임을 안 보실 수도 있고 스무스 컨트롤 하시게 되면 좀 부드럽게 온도 분포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 전달 해석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 전달 해석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구조 해석으로 넘어갈 겁니다. 따라서 구조 해석의 모델부터 더블 클릭을 해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모델을 진행을 하면 아랫부분으로 쭉 내려가면 되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해석의 경우에는 모델을 해서 격자 생성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셋업으로 다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격자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열 전달 해석과 동일한 격자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격자가 생성되었습니다. 이 격자가 생성되고 나면 다시 창을 닫으시고 셋업을 더블 클릭해서 열도록 합니다. 모델에서 바로 시행을 해서 결과를 다 보셔도 됩니다. 근데 한 번씩 업데이트가 안 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좀 그런 경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스테디 스트럭처에 저희가 이 구조 해석에서는 어떠한 부분이든 구조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해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랫부분에 픽스들을 조건을 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 보면 이제 steady state summary solution을 steady structural setup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imported load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imported body temperature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온도를 이제 가지고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지오메탈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 온도를 그대로 들고 오고 만약에 공유를 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바디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오메탈을 보면 이 원바디가 선택이 되었을 겁니다. 자동으로.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Import Load로 갑니다. 네, Import Load를 가게 되면 네. 컨트롤 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도에서 100도씨로 온도가 같습니다. 열 전달에서 계산한 결과값이 그대로 넘어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22도에서 네, 100도. 그 다음에 여기도 22도에서 100도. 네, 이거 보면 이제 격차를 볼 수가 있거든요. 22도에서 100도. 물론 약간은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91.33도, 82.667, 74. 네네네. 그대로 깨끗하게 잘 넘어왔군요. 이게 격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조금씩 넘어오는 값들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여기에 있는 결과값을 이쪽으로 넘길 때는 이게 격자 노드점에 있는 결과값들이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격자가 틀리게 되면 지가 보관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격자를 조금 단순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열 전달했을 때보다는 격자가 조금 더 단순해졌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다시 인풋 로드로 해서 온도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를 불러오면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똑같이 들어왔네요. 예. 격자가 틀리면 조금 보관을 해서 들어오는데 이게 버전업이 되면서는 훨씬 더 이런 부분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보관도 훨씬 잘 해가지고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스드 컨디션에 온도만을 가지고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력은 주지를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토탈 디포메이션, 이퀴벌런트 스트레스, 스트레스 툴의 세이프티 팩터 안전율입니다. 안전율을 가지고 계산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디포메이션도 토탈 디렉션이 있고 스트레인도 equivalent maximum principal, middle principal, minimum principal, maximum shear strain, 그다음 뭐 shear 전단 strain, equivalent plastic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solve를 눌러서 계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계산 진행 과정들이 쭉 나옵니다. 구조 해석도 역시 마찬가지. 계산이 다 됐으면 변형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오토 스케일로 네. 지금 보면 0.05mm가 움직였는데 지금 보면 이제 undeformed wireframe 실제로는요 아마 안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이질 않는데 그래서 실제로 보시려면 트루 스케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트루 스케일로 보시게 되면 0.05mm 정도 이제 팽창이 일어났는데 어디로 팽창이 일어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랫부분에서 윗부분 쪽으로 당연히 위에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부는 22도이기 때문에 상온이기 때문에 이제 변형이 발생을 하지 않고 상부 쪽만 이렇게 위쪽으로 변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만 가지고도 이렇게 변형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이전 시간 때 했던 위에서 이 힘을 가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변형이 발생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력 부분은 이제 36.298 메가파스칼 이쪽 부분에서 고정부에서 왜 위로 이제 얘가 팽창을 하려고 온도 때문에 팽창하고 얘가 옆으로도 팽창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팽창을 못하게끔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응력이 높게 나타납니다. 안전율은 약 6.8 정도 나타나네요. 그래 뭐
응력이 높게 나타나지만 이 응력값이 36 메가파스칼이고 소재의 항복 강도가 250 메가파스칼입니다. 텐시얼 일드 스트렝스. 그래서 텐시얼 일드 스트렝스에 대해서 응력의 비를 나타나는 이퀴벌런스 스트레스의 비를 나타내는 게 세이프티 팩터입니다. 6.8874.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250 나누기 6.8874 36.29 아니죠. 잠시만요. 이게 아니죠, 그죠? 네, 이 기본 스트레스죠. 사실 250 나누기 36.298을 하시게 되면 6.8874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팩터로 보면 6.8874가 나온 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안전율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응력을 통한 구조 해석이 이 프로세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렵지는 않은데 물리적인 현상을 잘 캐치를 못하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복사를 하나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순수하게 온도에 의해서 열팽창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하중 온도가 아닌 하중만을 주고 했을 때의 결과값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일한 뭐 결과값을 비교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비교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격자는 앞에서 이제 구조 해석에 사용한 격자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 일단 격자도 디폴트 그대로 해서 격자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픽스드 컨디션을 주고 위에 force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100, 1000 하면 100kg, 많이니까 1000kg 정도, 1000kg로 위쪽으로 이제 당기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고정되어 있고 윗부분은 1000kg 정도를 1000kg죠, 그렇죠? 1000kg. 1000뉴턴이니까 1000kg으로 가중으로 지금 당겨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디포메이션을 보면 0.002mm가 위쪽으로 변형이 일어났죠. 앞부분에 0.0 아마도 앞에 계산에서는 저희가 계산 결과값이 0.05mm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0.05mm죠. 실제적으로 온도의 외력이 아니고 온도에 의한 변형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외력보다도. 그리고 응력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는 7메가파스칼 밖에 안 나오죠. 왜? 위쪽으로 변형이 작기 때문에. 그 변형을 보면 지금 한 10배, 20배, 20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응력도 아마 20배 정도는 차이 날 것같아요. 28. 응력도 보면 20배. 보에보다는 조금 더 나는군요. 그래서 이 정도 응력도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실제 외력에 의해서 힘이 주어지는 것보다 실제 소재의 온도가 올라가서 열팽창의
의한 소재의 열팽창에 의한 결과가 실제적으로 안전성에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 열이 동반되는 구조 해석을 진행할 경우에는 20도에서 30도 정도 온도가 올라가는데 무시해도 되겠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온도가 조금이라도 변한다고 물리적으로 판단이 되신다면 그 온도 변화하는 조건을 필히 주고 해석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응력값, 실제 우리가 계산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응력값에도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57, 35, 5배 정도가 차이 나네요. 그죠? 57, 35, 5배 정도의 응력값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은 응력이 소재의 항복 강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은 만약에 항복 강도 오른쪽 부분 같은 경우 열을 고려하지 않고 외력만 고려해서 실제 250메가파스칼이 항복 강도인데 200메가파스칼 나왔다 또는 150메가파스칼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 구조적으로 값은 안전성을 확보했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온도에 대한 결과값이 조건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응력이 훨씬 낮게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도 다 고려해서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온도에 따른 해석을 진행하실 때는 보시게 되면 지금 물성지 값이 일정한 값입니다. 연계수나 이런 부분들, 그죠? 근데 실제로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연계수가 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연계수의 값이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히 염두해 두고 조건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실제 변형되는 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온도뿐만 아니고 서멀에서 보시면 서멀 컨덕티비티라는 게 있습니다. 열 전달 계수, 열 전도 계수죠. 그 열 전도 계수, 서멀 컨덕티비티는 열 전달 계수 맞습니다. 그렇죠. 열 온도 분포를 해석할 때 진행하는 거. 저희가 이제 구조 해석에서 보실 부분은 여기 보시는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입니다. 그래서 열팽창 계수입니다. 그래서 이 열팽창 계수의 값도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어저께 찾은 게 이거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여기 보면 thermal expansion 보이시죠? 이 값들이 온도에 따라서 다 틀려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들을 이 조건을 찾으셔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연계수도 있을 건데 이 부분이 되겠네. 이 부분. 네. 이 부분이 그 값이 됩니다. yield strength 이거 탄젠트 모듈러스가 이 부분의 값이 되겠죠. 이 앞부분의 값은 영스 모듈러스 연계수의 값을 가지고 계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열 전달을 계산하고 그 이후에 온도 분포가 계산이 되었으면 그 온도를 가지고 구조 해석으로 넘겨서 같이 해석을 진행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튜토리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